자, 다음은 친족 상도례입니다. 아주 중요한 파트죠. 자, 한자가 나와 있는데 한자를 읽어볼게요. 자, 친족, 서로 상, 도둑질할 때 도이고요. 레라고 하는 것은 본보기 또는 규칙을 말합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친족 사이에서 벌어진 이 절도에 관한 예외적인 법규라는 뜻입니다. 자, 절도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절도를 하면 바로 그놈을 잡아다가 절도죄로 처벌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친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까운 사이잖아요. 나를 낳아주고 나랑 피를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친족 사이에서 절도를 저질렀을 때는 일반인과 동일시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의 규칙, 본보기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328조인 겁니다. 328조가 최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문은 잠시 이따 보도록 하고요. 과거에 국법의 경우에는 어떻게 구성이 되었었는지 노트를 통해서 보도록 합니다. 자, 노트를 펴보죠. 자, 노트에 나와 있는 것이 옛날 국법인데 읽어볼게요. 자, 328조 1항입니다. 자, 직계혈적,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그 배우자 간에 323조는 권리행사 방해죄를 말하지만 이 조문이 절도죄의 조문에도 준용되기 때문에 즉 절도죄로 해석을 해볼게요. 자, 절도죄를 범했을 때에는 그 형을 면제한다라고 필요적 면제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항 같은 경우 자, 1항 이외의 친족이라고 하는 것은 1항은 가까운 친족이죠. 2항은 가까운 친족 이외의 친족이라고 했기 때문에 약간 먼 친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절도죄 등을 범했을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이 조문인데 이 328조 1항과 2항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1953년도에 만들어집니다. 1953년도에 우리 형법이 처음으로 제정이 되었는데 그때 친족 상도례가 들어와요. 그러면서 그때 만들어질 때부터 어떤 개념으로 만들어졌느냐? 국가는 가급적이면 가정 내의 일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이 가족 사회는 농촌 사회의 끈끈한 혈연 유대감으로 작동했었잖아요. 그렇지만 7, 80년대를 거치면서 자본주의가 이제 풍성해지게 되고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핵가족 사회 또 오늘날에는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요. 2021년도 기준으로 하여 1인 가구 비중이 40%를 넘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 구성이 옛날과는 다르게 훨씬 단촐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경제적 독립성이 강화되다 보니 과거와는 경제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가족 유대감도 옛날과는 다르게 한참 약해졌고 경제적 갈등도 심화되다 보니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뉴스거리로 보게 되면 장윤정 있죠. 장윤정 가수 장윤정 사건을 보더라도 엄마와 남동생이 장윤정의 수입을 탕진하고 채무 논란까지 벌어졌던 사건이 발생했었고 더욱더 큰 이슈가 됐던 것은 박수홍 사건입니다. 친형 부부가 수십 년간에 박수홍이 벌어온 그 출연료 등을 60억 원인가 뭐 그 이상의 돈을 횡령했잖아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 사건들로 인해서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이제 헌재 사건이 불합치 결정이 나온 것이고요. 그 불합치 결정 판결 때문에 관련된 법조문이 개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족 사회의 변화, 그렇죠? 그리고 경제적 독립성의 강화 이런 것들로 인하여 지금 가족 간이라 할지라도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내 돈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간의 경우에도 형제들 또는 자식 부모 간에 돈을 함부로 쓰게 되면 그 피해자가 아, 도저히 용서할 수 있을 정도의 범죄를 넘어서게 된다면 고소해서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그런 식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옛날 조문이기 때문에 노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조문은 이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삭제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삭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효합니다. 그러면 다시 교재를 와서 현행법을 봅니다. 자, 323조의 죄는 권리행사 방해죄라고 했는데 절도죄에도 준용된다 했기 때문에 절도죄로 한번 해석을 해서 읽어볼게요. 자, 절도죄 등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이라면 자, 노트에서는 자, 친족을 가까운 친족과 먼 친족으로 이렇게 나누었었지만
개정법에서는 이렇게 나누질 않아요. 그래서 가까운 친족이든 먼 친족이든 간에 지금은 무조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법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2항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1항과 2항이 이제 합쳐져서 이제 1항으로 바뀌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친족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친족, 먼 친족 다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고죄로 바뀌었다. 친고죄로 바뀌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가족끼리라도 원만히 해결하고 싶다면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고 하면 그때 고소해서 처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법 개정 측면에서 봤을 때 용서할 권리를 국가가 뺏어가는 게 아닙니다. 피해자 본인에게 돌려주는 것이고 피해자가 고소하느냐 고소하지 않느냐에게 결정권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후문을 보게 되면 이 경우에 형사법 조문에도 불구하고 또는 군사법원법 조문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고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친족에는 직계 존속도 들어와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읽었던 여기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그 배우자, 그 외의 친족 이 모두 다가 다 여기 친족에 들어오기 때문에 따라서 직계 존속이라도 이 친족에 들어오기 때문에 따라서 고소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사망 가보시면 사망은 옛날에도 있었어요. 자,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의 경우에는 1항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친고죄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처벌이 가능합니다. 자, 개정 이후 법제처에서 제공한 것을 옮겨놨습니다. 읽어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은 친고죄로 개정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용 범위입니다. 자, 형법은 친족 상대를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규정하고 있죠. 그게 323조였습니다. 이 323조를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작물죄에도 여전히 준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쪽에서 준용하고 있는데 준용하고 있지 않은 것을 중요한 거예요. 자, 밑에 보시면 옆에 보시면 강도에는 준강도 포함됩니다. 손괴에는 경계침범죄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강도죄, 손괴죄, 경계침범죄, 그리고 강제집행면탈죄, 점유강취죄 여기에는 준점유강취죄도 포함됩니다. 자, 우리 이쪽이 전부 다 제3제 파트인데요. 제가 지금 밑줄 그은 강도, 손괴, 경계침범, 강제집행면탈, 준점유강취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숙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노트 펴볼게요. 노트를 펴보시게 되면 제가 지금 방금 읽었죠. 328조를 읽었는데 그렇죠? 328조에서 이 권리행사 방해죄 여기 나오죠? 여기 328조에서 323조의 이게 권리행사 방해죄인데요. 이 권리행사 방해죄를 준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되어 있듯이 요 조문을 방금 제가 교재에서 읽었듯이 절도죄 자, 요 절도죄부터 읽어볼게요.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작물, 손괴, 강제집행면탈 등인데 이것이 우리 목차순입니다. 제3제 목차순인데 여기서 다 준용을 합니다. 이 328조를 준용하는데 준용하지 않는 것이 이 강도 이 경우입니다. 강도는 친족 상대의 조문을 준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식이 아버지가 돈을 안 준다 하니 칼을 들고 가서 아버지를 위협해서 돈을 뺐으면 그 어떻게 친족 상도를 적용하겠습니까? 무조건 처벌인 거죠. 강도죄 적용하지 않고요. 손괴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손괴죄 파트를 가보면 경계침범죄가 여기 들어옵니다. 그래서 손괴죄 속에 있는 경계침범죄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되지 않고요. 강제집행면탈에서 강 들어가 있지 강자가 붙은 것은 준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쪽 파트 가보면 준점유강취죄가 나오는데 여기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X 한 것은 적용되지 않아요. 그리고 작물죄인데요. 작물죄는 그대로 준용되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변형되어서 적용됩니다. 작물죄는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다는 것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오시면 방금 읽었던 것처럼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작물죄에 준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강도,
손괴, 경계침범, 강제집행 면탈, 준점유 강추나 점유 강추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특별법의 경우에도 특별법에도 재산죄 파트가 있거든요. 재산죄 파트의 경우에도 형법상의 328조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여기에도 적용되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살림법상의 살림절도도 살림절도니까 이것도 재산죄의 경우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보시게 되면 328조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친족 상들의 조문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것이 국법이었잖아요. 요 국법이었기 때문에 여기의 조문이 준용되었었지만 지금은 법이 이렇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요 개정된 법이 특별법에 준용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판례입니다. 형법상 사기죄의 경우에 성질은 특경가법에도 그대로 성질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 특별법에 328조나 354조는 사기죄 파트거든요. 거기에서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형법상의 354조가 바로 328조 적용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 친족 상들의 조문은 특경가법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친고죄 조문이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자, 폭처법이죠. 여기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갈죄를 범하였다 할 때, 공갈죄의 경우에 여기 노트 가보시면 여기 공갈죄 나오죠. 공갈죄. 사기, 공갈, 횡령, 배임에도 다 준용됩니다. 그래서 공갈죄의 경우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폭처법의 경우에서도 이 공갈죄의 내용이 그대로 성질이 유지가 되는 것이므로 이 준용되는 조문은 폭처법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여기도 똑같죠? 공갈죄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횡령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성질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특경가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친족의 범위입니다. 제가 노트에서 읽었듯이 옛날 국법의 경우에는 가까운 친척과 먼 친척을 구별해서 가까운 친척이라면 필요적 면제, 먼 친척이라면 친고죄, 이렇게 나누었었지만 지금은 그 의미가 상실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까운 친척이든 먼 친척이든 상관없이 친족이라면 다 됩니다. 친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형법상의 친족 개념은 정의가 없고 민법에 자세히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민법을 준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촌 이내의 혈족, 그리고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요것이 바로 친족 범위입니다. 이 친족이 가까운 친척이든 먼 친척이든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라면 여기에 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개정법에 따르게 되면 범인이 피해자의 친족이라면 천수 상관없이요, 동거 여부 상관없이요, 지금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될 수 있는 친고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후문 제가 읽었죠.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없다라고 형사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만 개정법은 이에 대한 예외를 명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을 고소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해졌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요 판례 봅니다. 비록 당사자자의 혼인 신고가 있었더라도 단지 다른 목적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참담 부부관계 설정하는 의사가 없을 때에는 그 혼인은 민법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사기죄를 범하는 자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혼인을 한 것이다. 이 혼인신고라는 것이 금원 편취 목적으로 하는 신고였기 때문에, 그쵸? 그것은 참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그 의사가 없으므로 혼인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고 하면 친족의 적용 범위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족 상대를 적용할 수가 없어서 옛날에는요 필요적 면제였었지만 개정법에 따르더라도 친고죄가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은 100% 처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친족관계의 존재 범위입니다. 자, 친족관계는 행위시에 존재하면 됩니다. 행위시에 존재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 후에 친족관계가 소멸되더라도 친족상도례는 적용이 됩니다. 뭐 부부관계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위 당시에 절도를 했을 때 부부관계라고 하면 친고죄 적용을 받지만 그 이후 이혼했다 할지라도 행위 당시에 친족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때는 친족상도례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자, 인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지. 자, 혼인 내의 출생자에 대하여 인지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그 인지 소급표에 따라서 친족상도례가 적용이 됩니다. 이거 제가 앞에서 죄형법정주의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 외의 자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 법률혼 외에서 바람을 피워난 자식이죠. 근데 그 생부가 그 아이를 인지하죠. 인지를 하게 되면 인지는 민법에 따라 소급표가 발생합니다. 소급표. 그래서 이 아이가 출생 시 이때까지 소급해서 이제는 내 자식이 되는 거죠. 인지를 안 하면 내 자식이 아니고 남의 자식이 됩니다. 그래서 인지로 인하여 직계혈족이 생기는 거예요. 직계혈족 관계가 생겨나게 되는데 그 효과는 인지 시부터가 아니라 그 아이 출생 시까지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따라서 친고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판례 봅니다. 자, 보세요. 갑은 사실상의 생부 소유의 양도성 예금 증서를 다른 상속인들 몰래 꺼내갔다. 절도했다는 겁니다. 발각되어 재판 중인데 재판 도중에 그 생부가 이 아이를 친생자라고 인지를 했다. 인지를 하면 소급표가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난 당시까지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지를 하게 되는 순간 직계 존비속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자, 판결유지 봅니다.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하는 것이 맞지만 예외적으로 인지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소급표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게 되는데 출생시로 소급하게 됩니다. 그게 인지 효과입니다. 자, 이런 인지의 소급표는 친족상도례 규정에도 미친다 할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인지가 절도죄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라 할지라도 소급표가 생겨나기 때문에 소급표에 따라 형성되는 친족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 출생시까지 소급표에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따라서 처음부터 친족관계가 생겨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기초로 하여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것이고 개정법에 따르게 되면 이것이 이제는 친고죄가 되겠죠.